일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에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 지금은 오성과 십신의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있는 책이라든가 시중에 하다 보면은 어떤 십신오성 개념을 정해놓고 하다가 추론이 좀 안 맞거나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자꾸 끼워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막 섞여 있는 현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 의미는 오행의 의미와 바라보는 시각 차이, 즉 관찰자의 시점 차이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외운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래 개념은 이렇게 기준을 목화토금수 오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즉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 즉 수하고 목을 기준점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관찰하는 그러한 시점이 절대적 기준이지만 사주에 적용이 되는 순간부터, 즉 일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목이 일간이라는 잠정적으로 생략되는 여건 속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십성의 개념입니다. 십신의 개념이고 바로 오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목화토금수하고 비슷하면서도 그 특성이 목화토금수와 그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 비겁성의 특성이 조금은 또 다른 면을 나타내는 거죠. 즉 순수한 오행의 개념에서 토는 중화직의 역할이지만 그 일간에 대입시킨 상태에서의 재성은 순수한 오행과 같은 의미임에 불구하고 그 토의 중화의 의미는 없고 오히려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 목에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토하고 금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 금 이 두 개를 보이는 세상, 재물과 권력, 이것이 음과 양의 두 가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좀 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차분히 보면은 여기에 식상성과 인성이 있구나 해서 총 목이 바라볼 수 있는 것, 목을 먼저 사주에서 비견겁제라고 하면 비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재성과 관성을 1차적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서도 재성이 우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상과 그 인성을 다음에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식상과 인성은 잘 보이지 않고 나를 지원해주는 우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살피면은 또한 나 자신도 하나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눈에 뜨이는 두 개, 재관의 두 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개, 바로 보이는 두 개와 보이지 않는 세 개, 이 3대 2의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래의 의미 오행의 개념, 이 절대적인 순수 오성의 개념, 하늘의 의미라겠죠. 이걸 삼천양지,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이고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개념이니까 삼천양지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삼천이지라고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바라볼 때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이 목 중에서도 간목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간목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기토인 재성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재물이고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목의 동료인 을목입니다. 이제 간목의 동료가 을목인데 간목은 나머지 눈에 보이는 걸 모두 바라보고 가만히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을목을 느끼게 되죠. 근데 간목의 미래가 을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 완전호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목이 조금 있으면 을목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목에 바라보는 건 기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에서 바라보는 것은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돈으로 시작해서 권력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살면 동료 내지는 부부처럼 같이 살면서도 보는 시각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기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이 상대적 시각이고 공통된 시각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 시각과 절대적 시각, 이 두 가지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때 전체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개념과 또한 순간순간을 바라보는 상대적 개념,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또한 중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간목에서 을목에서 바라보는
제성, 나를 통제하는 식약인 관성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 뭡니까? 관성에 대해서 자, 군인, 경찰, 그 다음에 깡패, 좀 뭐하면 님, 군인, 경찰, 깡패라는 이런 집단들 내지는 특정 직업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뭡니까? 다 부드러운 의미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항상 강인한 의미, 누군가를 통제하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내지는 관성의 힘이 강하다. 여러분, 많은 것과 강한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앞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과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많은 것과 강한 것. 우리는 뭐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까? 많은 것과 강한 것. 강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따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싸운다고 치든 아니면 어떤 노동을 한다고 치든, 자, 저기 유치원에 유치원생 30명이 모여 있는 것과 성인 어른 1명이 모여 있는 것다, 인원으로 치면 유치원생 30명이 엄청 더 많죠. 그러나 실제 어떤 작업 효율면이나 아니면 둘이 싸운다 치더라도 성인 1명이 이길 겁니다. 이게 강한 겁니다. 이건 많은 거지만 사주에서의 기준은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통상 뭐 몇 개, 이제 관성이나 이런 걸 외워가지고, 아니 목화토금 세워서 목이 몇 개니까, 화가 몇 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개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한 파워 있는 사람 1명과 파워 없는 사람 1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주학에서 기준은 물론 현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무슨 뭐 돈을 많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따질 건 굳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돈을 모이는 것도 참여의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모 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 한 방에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내준다면 그 돈이 그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일반 평민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사주학은 바로 이렇게 기운,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성이라는 의미를 칠 때 원래 그 천간으로 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치면 어디입니까? 바로 경금과 신금을 의미하겠죠. 경금과 신금. 그래서 사주에서 우리가 사주에 태어난 날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화토금수의 순수 의미의 특성은 오직 일간에만 적용이 된다겠습니다. 물론 목화토금수의 또 순수 의미가 일간 외에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그것은 뒤에 차후에 다시 한번 깊게 얘기할 문제고요. 우선 여러분들을 기존적 개념에서 사주에 목이 많으면, 화가 많으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사주에 금이 많다고 강하거나 아까 좀 관골이 나오거나 깐깐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고는 수가 아니고 인성이나 식상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얼마큼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모행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간 자체가 수, 임수나 계수, 사실은 임수보다는 계수죠. 그리고 간목이겠지만 어쨌든 수에 의미하는, 아니 화에 의미하는 이런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치면 경돌이가 상당히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신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언젠가 10천간에 3단계 분류 공부한 적 있죠. 원래대로 칠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양돌이가 뭡니까? 갑돌이, 무돌이, 병돌이, 경금돌이, 또 임돌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깡패가 누구라겠습니까? 깡패라는 것은 가장 군인, 가장 무력으로 힘이 우선 주먹이 먼저 나갈 정도로 힘이 좋고 잘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깡이 강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경돌이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누굽니까? 병돌입니다. 그렇죠? 3번은 임돌입니다. 이렇게 경돌이, 병돌이, 임돌이 중에 가장 강한 것은 경돌이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머리가 좋은 건 누구라겠습니까? 무돌이와 갑돌이라겠죠. 이 돌이 중에서는 무돌이와 갑돌인데, 무돌이는 순간적인 머리가 빠르고 갑돌이는 좀 늦은 머리, 즉 무돌이는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갑돌이는 바로 인성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성이라는 개념은 이 사주에서 의미할 때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사주에서 의미할 때 사주에서 이런 관성이 많을 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의 향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관성이 많다는 것은 특성으로 칠 때 관성이 다 많다 내지는 강하다, 이 강하다, 이런 세력이 강하다, 이렇다면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일단은 부드러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깐깐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바로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멋있는 카리스마, 깡을 얘기하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든 나쁜 역할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주에서 견성할 때 이 격과 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주에서 가장 강한 건 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건 용이고. 그럼 또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주에서 이제 파라고 합니다. 파, 격, 용으로 칠 때 이 격은 좋고 나쁨, 즉 일간을 기준으로 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이 없이 가장 강하다는 세력 특성만 의미하는 거고, 좋은 걸 대표하는 아군의 장군 대장이 용이고 적군의 대장을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뜨리는 파.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성이 그 사주에서 격이라고 하면은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좋든 나쁘든. 그런데 이 격이 파 역할을 한다, 안 좋은 역할을 한다, 혹은 용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든 격이면은 가장 강할 때는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운동 같은 것도 잘합니다. 운동신경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즉 인성이나 식상이 강한 사람과 관성이 강한 사람을 데리고 운동을 시키면요, 인성과 식성은 운동에 대해서 소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성은 어떤 운동하든 빨리 소화를 합니다. 즉 무술을 하더라도 금방 배우는 거죠. 익히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나 식상 혹은 관성이나 재성이나 비겁성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을 갖다가 시골에서 뭐 농사일을 시킨다, 아니면 뭐 집 짓는 목수일을 시킨다, 이런 걸 시킬 때 인성과 식상을 시키면 어땠습니까? 자꾸 일은 안 하고 머리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까 저렇게 하면 잘할까 하다가 일해도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얘를 봐라, 경금돌이를 봐라, 경금돌이를 얼마나 잘하는데 무돌이하고 갑돌이 너는 이렇게 막 요령만 피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시킨다든가 또는 뭐 기획을 세우고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관성은 취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낫지. 이렇게 서로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 개념이 용으로 작용할 때 남자들은 아르바이트,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관이라는 것이 용으로 작용할 때, 강한데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큰 조직틀 아니면 국가기관 쪽에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 잘 싸우겠죠. 아무래도 안 한가 보다. 그럼 관이 파인 사람과 관이 용인 사람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면은 똑같이 잘못했더라도 관이 용인 사람은 경찰서 여기 서장이나 과장이 자기 아는 선배가 있건 친구 아버지가 있던 애 갖고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 관이 파인 사람은 꼭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한번 싸웠던 사람이 조사 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게 꼬여가는 현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특성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특성. 그래서 실제 이 관이 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지금 우리 뭐 태극전사라고 하죠. 뭐 축구나 아니면 태권도 이렇게 그 운동 같은 경우도 격투기 같은 것, 누구 상대가 있는 것. 요즘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 개념보다 완전히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극전사라고까지 부르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관성이. 그래, 그 강한 스태미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스태미나는 관성보다는 오히려 그 비겁성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 내지는 우리가 깡이라고 얘기하죠.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깐깐한 분. 옛날에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키가 작지요. 작으면서도 아직 카리스마를 풍기죠. 이분이 전형적으로 친다면은 이런 경금일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면서 또한 이분한테 이 정화에 해당되는 그 관이라고 하죠. 또 관에 해당되는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나중에 따지면은 이 관 중에서도 양의 관과 음의 관이 있죠. 즉 여기서 칠 때 그 모구를 기준으로 치면 경금과 신금을 얘기하는데 양관이냐 음관이냐에 따라
어떤 그 권력을 가지면서도 재물에 대한 권력이냐 아니면 이상주의적 경향이냐가 나옵니다. 이분이 만약에 병화의 관성으로서 이루어졌다면 이분도 자기 사유재산 축적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역사에 더 오점으로 남았을 테지만 단 이분은 그 정화의 개념, 즉 이상향을 추구하는 관성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욕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후세의 칭송을 받고, 물론 이상주의가 지나쳐서 또 다른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또한 안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음의 관성과 양의 관성이라고 치는데, 나중에 칠 때 이런 경금과 신금을 칠 때 여러분 경금은 기억하죠. 경금은 체가 뭡니까? 기토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관성이지만 속으로는 재성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성은 권력에 있으면서도 항상 어떤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관심이 많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신금의 일간에 태어난 분들은 권력이나 재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뜬구름을 잡는 어떤 식상의 그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죠.